남편과의 관계도 그렇고 자녀와의 관계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내 마음처럼 좋은 관계가 되지 못했다고요? 그렇다면 저는 그 이유가 여러분들께서 너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랬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라는 생각이 드신다고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그리고 제 말을 이해하시게 된다면 상대방과의 관계가 분명히 좋아지실 수 있을 겁니다. 예전에 한 TV 프로그램에서 봤던 내용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거기서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 중에서 청소년들의 행복지수가 최하위라는 통계 자료를 먼저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청소년 행복지수가 높은 영국의 가정의 모습이 어떤지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가정의 모습을 비교해서 보여주더라고요. 자녀분들을 키워보셨다면 아실 겁니다. 아침이 되면 아이와 전쟁이 시작되죠. 아이가 등원을 제 시간에 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시간이 너무 촉박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계속 깨워서 식탁에 앉힙니다. 그리고 졸린 눈을 비비고 있는 아이에게 숟가락으로 밥을 계속 떠서 먹여줘요. 그리고 양치도 엄마가 칫솔을 가져와서 손수 시켜줍니다. 옷도 입혀주고요. 아이는 계속 가만히 있는 거예요. 반면에 영국의 가정 모습은 어땠을까요? 엄마가 옆에서 빨리 해야 한다고 재촉하긴 하지만 일어나는 것도 밥 먹는 것도 옷 입고 양치질하는 것까지 다 아이가 스스로 하더라고요. 단지 아이가 엄마에게 도와달라는 요청을 할 때만 그때만 도와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자녀에게 에너지를 더 많이 쏟고 더 최선을 다한 부모는 누구일까요? 당연히 한국 엄마입니다. 그런데 청소년 행복 지수는 정말 이상하게도 반대의 결과가 나왔고요. 도대체 왜 외국보다 우리나라 부모가 더 열정적이고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건 외국보다 우리나라 부모가 자녀를 자신과 동일시해서 모든 것들을 책임지려고 하는 경향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게 전혀 나쁜 건 아니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발달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부모가 자녀를 동일시해서 자녀의 모든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는 건 딱 생후 24개월까지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생후 24개월 이상이 되면 자율성을 통제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자기 주도적인 행동을 하게 해줬을 때 한 단계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가 이것들을 기다려주지 못하고 안전이라는 이유로 사랑이라는 이유로 자녀를 지나치게 통제하거나 모든 것들을 대신해주게 되면 자녀들이 오히려 행복감을 덜 느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부모가 해주는 것은 자녀들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반면에 자신이 하려고 하는 걸 내 부모는 전혀 이해해주지 못한다, 이렇게 인식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나빠지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시면 이게 자식과 부모의 관계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그리고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일수록 빈번하게 일어나는 경향이 있을 거예요. 상대방과 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마음에서는 나와 동일시하게 되는 거니까요. 나를 아끼는 것보다 오히려 상대방에게 최선을 다하고 상대방의 문제를 내 문제로 생각하면서 대신 해결해주게 된다거나 상대방을 지나치게 통제하는 방식이 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대신해주면 버릇이 잘못 들어버리기도 하고 상대방을 지나치게 통제하면 상대방이 우리에게 질려버린데도 말이죠.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인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상대방을 내가 보호해야 한다, 이 보호자의 역할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관계는 더 좋아질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아이가 지각을 할 것 같아서 불안하더라도 스스로 일어나서 밥을 먹도록 조금은 내버려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보호자로서 시간 내에 자녀가 완벽히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되면 부모에 대한 권위도 세울 수 있고 부모가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도 아이는 고마움을 가질 거예요. 또 다른 예로 아이가 어떤 하소연을 우리에게 털어놓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이의 보호자의 역할로만 있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아이에게 잔소리나 조언만 하게 될 겁니다. 너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럴 때에는 이렇게 행동해야지 라고 말이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보호자를 자처하지 않고 그냥 친구 정도로 대해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자녀분과 우리는 좀 더 깊은 비밀을 공유하는 그런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도 있을 겁니다. 남편과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우리는 남편을 보호해주는 보호자 역할을 해야 될 때가 때로는 있겠죠.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병원에 누워있다면 말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아닌데도 보호자라는 명분으로 남편의 식습관이나 건강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건강식만을 챙기려고 한다면 어떨까요? 또 남편이 건강이 역려돼서 건강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과연 남편이 우리의 잔소리를 사랑이라고 느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몇 가지 예시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런 패턴으로 상대방과 우리의 관계가 점점 멀어져 왔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한번 내가 상대방을 너무 나라고 생각해서 너무 아끼려고 하다 보니 필요 이상으로 최선을 다해오지 않았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그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제는 내가 상대방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 보호자의 역할을 내려놓으시고 남는 에너지로 우리 스스로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행복하고 여유로운 우리의 모습을 분명히 그들도 좋아하게 될 겁니다.